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든 길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야 어떻게든 길이 생긴다고요. 아무리 소중한 내 꿈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꿈이라면 어떻게 나조차 믿고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오늘 영상 주제는 SNS 기록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걸 꾸준히 말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홍한별 번역가의 번역 에세이,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홍한별님은 번역가 지망생인 제 번역 롤모델이라 놀랍고 반가워서 지인에게 어떻게 알고 선물해 준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한별님이 롤모델인 줄은 몰랐지만 제가 번역 공부한다고 SNS에 자주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번역 에세이 북토크 홍보물을 보고 제 생각이 나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1년 전 번역 아카데미 수업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겁도 없이 번역가가 될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작성하는 프리워커 주간 보고에 번역 과제 성적도 공개하고 지금 어떤 작품을 연습 삼아 번역하는지 또 나중에 어떤 번역가가 되고 싶은지도 자세하게 올렸어요. 저는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으로 하나의 글을 여러 SNS에 그대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거든요. 프리워커 주간 보고를 복붙해서 뉴스레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블로그에 매주 올리니까 정말 온 세상이 떠나가라 번역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린 셈이죠. 이러다가 그만두면 어쩌지? 공부한다고 말만 하고 번역서 계약도 못하면 어쩌지? 부끄러워서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쩌지를 뚫고 하고 싶은 걸 계속 세상에 말하기로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에 저를 드러내면서 기회를 얻고 제가 속한 세계를 확장해 왔거든요. 브런치 스토리에 채소 일기를 올렸기 때문에 첫 번째 책 매일매일 채소롭게 출간 제안을 받을 수 있었고요. 23개 출판사의 원고를 투고했기에 두 번째 책 내 일을 위한 기록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또 이직 준비하며 포트폴리오 만든 과정을 브런치 스토리에 올렸더니 강연과 아티클 연재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린 덕분에 강연과 광고 제안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허공에 대고 외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쌓이고 기록이 쌓이고 또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쌓이다 보니 기회가 기회를 부르며 불어나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책을 사주시고 책을 보신 분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고 워크숍을 신청해주시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껏 온갖 SNS에 세상이 떠나가라 제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부끄러움은 잠깐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달부터는 세 번째 책의 출간 기획안을 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2권 냈으니까 2권 모두 2쇄는 찍었으니까 출판사로부터 먼저 출간 제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걸 알리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직 엉성하고 빈틈이 많은 기획안이지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런 책을 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또다시 직접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친 김에 집 근처 도서관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문화행사 담당자 메일 주소를 물어보고 책 내 일을 위한 기록으로 북토크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쓴 책으로 북토크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자 선생님 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입에서 안 떨어져서 며칠이나 미루다가 달리기 한번 하고 샤워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심호흡하고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매주 출판사 5곳, 도서관 2곳에 연락해서 새 책을 내고 싶다고
제가 낸 책으로 북토크를 하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든 길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야 어떻게든 길이 생긴다고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글을 쓰던 시기에는 길이 보이기는커녕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땅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소중한 내 꿈이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꿈이라면 어떻게 나조차 믿고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계속 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들의 방식,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정제된 긴 글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블로그나 브런치 스토리, 뉴스레터와 잘 맞는 콘텐츠죠. 그런데 그런 긴 글 SNS는 노출 영향력이 크지 않더라고요. 파급력을 높이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를 해야 한다고들 하죠. 릴스를 해볼까, 스레드에 반말로 짧은 글을 올려볼까, 쇼츠를 해볼까. 우왕좌왕 고민한 끝에 저는 제 식대로 인스타그램에 길고 긴 5,000자짜리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타이틀이 눈에 잘 들어오는 표지를 만들고 긴 글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올렸어요. 다행히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20장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5,000자 글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결과 4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0에서 8,000으로 늘었습니다. 게시물 마지막 장에 뉴스레터를 구독하라는 홍보를 해두었더니 뉴스레터 구독자도 같이 늘어서 거의 1,000명 가까이로 늘었어요. 세상에 나를 열심히 알리라고 해서 꼭 남들이 정한 방식에 맞출 필요는 없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본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유튜버지만 쇼츠는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에도 릴스는 올리지 않고 카드뉴스만 올려요. 일단 제가 쇼츠와 릴스를 안 보거든요. 제가 소비하지 않는 걸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링크드인에서도 커리어 이야기는 안 하고 일기나 다름없는 프리워커 주간 보고만 올려요. 그래서 저는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제 주변 SNS 고수 지인들이 저만 보면 그렇게 답답해해요. 쇼츠 좀 해라, 릴스 좀 해라, 스레드 좀 해라.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리게 저답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천천히 알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지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진짜 독자를 만날 테니까요. 저처럼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HSP 내향인에게 빠르게 늘린 팔로워는 독이 되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책을 많이 팔지 못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높일 수 없더라도 저는 이 방식으로 저답게 계속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 스타 번역가, 빅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매일 읽고 쓰는 사람, 제 생각을 잘 정돈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바람대로 지금 매일 읽고 쓰면서 SNS에 제 생각을 전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일단 돈을 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먼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를 위한 준비를 거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면 되더라고요. 꿈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거나 현재를 힘겹게 버틸 필요도 없어요. 지금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간다면 이미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나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야 어떻게든 길이 생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단이었습니다.